엠킴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엠킴 5분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팍스뉴스 Mornings with Maria와의 음성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 의향이 100%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플로리다주의 주지사이자 트럼프의 마가 정책을 제일 잘 이어가고 있기도 한 론 드샌티스를 그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드샌티스를 나의 친구이자 훌륭한 남자라고 부르며 그와의 우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초대받는 언론마다 2024년 출마 의향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드디어 조금씩 간접적인 발언에서 직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함께할 부통령 후보로 드샌티스를 지목할 것을 고려한다는 흥미롭고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에폭타임스가 미 의회 언론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에폭타임스의 좌슈아 필립 기자는 터커 칼슨 쇼와의 인터뷰에서 에폭타임스가 하원의 기자석 출입 자격을 취소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폭타임스는 미국의 정치 및 사회 소식들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하는 보수 매체입니다. 이들의 의회 언론 자격 박탈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CCP, 즉 중국 공산당과 또 그들의 프로파간다를 전하는 신화나 피플스 데일리와 같은 중국 언론들은 아직 미국의 의회 언론 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슈아 필립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뉴스미디어는 허용해주면서 에폭타임스를 막는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프로파간다 매체가 의회에 출입할 동안 에폭타임스가 불가능하다니요 라고 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의회의 언론 자격권을 이미 내부에서 기득권 세력인 주류 언론들이 함께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좌슈아 필립은 에폭타임스가 평소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를 많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깊게 연루되어 있는 주류 언론들과 또 기득권 정치인들이 에폭타임스를 밀어내려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이에 대해 에폭타임스를 방어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미 의회와 주류 언론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될지 지켜보게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엊그제 있었던 바이든의 첫 의회 연설에 대한 시청률과 여론의 반응에 대한 소식입니다. Biden's first speech to Congress draws under 27 million viewers. 바이든의 첫 의회 연설 2,700만 조회수에도 못 미쳐 라는 제목의 Forbes 뉴스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약 2,7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의 첫 의회 연설을 시청했고 이 기록은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낮은 시청률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닐슨 조사에 따르면 정확히는 약 2,690만 명의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의 첫 연설을 시청했으며 이 연설은 무려 16개가 넘는 미국 전역의 방송국과 미디어 아울렛을 통해서 송출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는 평균 4천만에서 4,80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들이 매년 시청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오바마의 첫 국정연설이 약 5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이에 반 정도의 수치밖에 되지 않는 바이든의 연설은 미국 국민들의 이날 밤 시청 목록에 오르지 못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은 여전히 1월 6일 국회의사당 시위 폭동 사건을 인용하며 그 시위가 미국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으며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가장 처참한 최악의 공격이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1월 6일 의사당 시위 사건을 인용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난했고 해당 사건을 정치적인 발언에 이용함에 따라 많은 보수 여론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엠킴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달드렸지만 바이든의 첫 의회 연설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초반 20-30분 정도는 그 어느 때와 같이 감성적인 경험담과 스토리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백신과 이민정책, 북핵 문제, 그리고 일자리 등 기본적인 이슈들에 대한 바이든의 답변 형태로 이루어져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지루했던 바이든의 첫 의회 연설보다 더 이슈가 된 스피치는 바로 팀 스캇 공화당 상원의원의 바이든 연설에 대한 반박 연설이었습니다. 팀 스캇 의원은 공화당 반박 연설을 통해서 인종에 대한 바이든의 입장과 미국의 기업들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좌파의 우파에 대한 캔슬 컬처, 그리고 미국 사회에 점점 더 널리 퍼져가고 있는 분열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팀 스캇 의원은 또한 작년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그가 직접 제안했던 경찰 개혁 법안을 막았던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필리버스터는 사라져야 된다고 주장했으며 약 15분 동안 이어진 그의 연설에서 팀 스캇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미국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고 이에 따라 공화당의 스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팀 스캇 의원의 이러한 메시지가 큰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그는 흑인 의원이기도 하면서 그의 94세 할아버지를 포함한 조상들이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시기 때부터 미국에 살면서 손자인 그가 직접 의회에 진출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스타인 팀 스캇은 이어서 경제를 되살리고 백신을 개발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칭찬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끄는 사회주의적 정책에 대항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자유와 진실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늘어난 요즘, 앞으로 변화될 정치 지형과 또 이러한 요소들이 다가올 2022년과 2024년 미국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대가 되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엠킴TV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 관련 소식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